밤길을 걷다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 한구석을 쥐어짜는 그 사람. 저는 그때 단 한마디만 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라고 매일 밤 후회합니다. 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31살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은주는 우리 인쇄소 맞은편 꽃집에서 일하던 28살의 여자였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그녀의 미소가 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건네는 그 한마디.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됐고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정말이요. 이런 날엔 꽃들도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웃을 때면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깊이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심한 남자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매번 용기를 내려고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오늘도 꽃이 예쁘네요 같은 평범한 말뿐이었죠. 그해 11월 중순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는데 꽃집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은주는 늘 저보다 먼저 가게 문을 열었거든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괜한 걱정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꽃집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집 주소도 몰랐으니까요. 그저 매일 지나치며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을 뿐입니다. 열흘째 되던 날 꽃집 주인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물었습니다. 저기 은주 씨는 어디 가신 건가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주가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뇌출혈이라더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돌아오시나요? 글쎄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셔서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은주 혼자 간병해야 하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얼마나 힘들까,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글로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써야 할까요? 보고 싶습니다라고 쓸까요? 사랑합니다라고 쓸까요? 아니면 힘내세요라는 위로가 먼저일까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한 줄을 쓰지 못했습니다. 종이만 수십 장 구겨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저는 매일 아침 당신의 미소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써내려갔습니다. 처음 만난 날의 기억, 함께 나눈 짧은 대화들, 그녀가 웃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다 쓰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편지는 3장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줄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그 3글자가 펜 끝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마무리하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꽃집 아주머니께 편지를 맡겼습니다. 부산 주소를 적어주셨고
아주머니는 은주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2월 초순이었습니다. 꽃집 아주머니가 은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저를 찾았습니다. 은주가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편지 잘 받았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이제 의식도 거의 없으시다고. 은주 혼자서 밤낮으로 간병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가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가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만 집중하고 싶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편지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1995년 1월 꽃집 아주머니가 또다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장례는 부산에서 치렀대요. 은주가 한동안 더 부산에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저는 조의금을 아주머니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엔 위로의 말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슬픈 시기에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꽃집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집 앞에 점포 임대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 씨가 돌아오지 않는 건가요? 한참의 침묵 후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주가 부산에서 결혼한대요. 아버지 간병하는 동안 만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병원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 결혼한다고 하던가요? 다음 달이래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대요. 의사 선생님이랑 결혼한다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1살 남자가 이불 속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편지에 사랑합니다라고 쓰지 못했을까요? 왜 부산까지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후회가 제 목을 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혼자 술집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을 그녀를,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그녀를. 4월 중순 꽃집 아주머니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가 서울에 잠깐 올라온대요. 모레 오전에 이 동네에 들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만나볼래요? 손이 떨렸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결혼 축하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했다고 고백해야 할까요? 이틀 밤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만나서 제 마음을 전하면 그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이미 결혼을 앞둔 그녀에게 제 감정을 토로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약속날 아침, 저는 회사에 지각했습니다. 꽃집 앞에서 1시간을 서성였습니다. 10시, 11시, 정오가 지났습니다. 오후 1시쯤 은주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꽃집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은주가 꽃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은주 씨, 그 한마디만 외치면 됐습니다. 단 세 글자만 소리내면 모든 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천 번 외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은주가 문을 열고 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1살입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니 자주 은주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의사 남편과 잘 살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몇이나 있을까요? 가끔 저를 떠올리기라도 할까요? 아니면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간 인쇄소 남자일 뿐일까요? 5년 전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꽃집이 있던 자리엔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인쇄소도 사라지고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었죠. 모든 게 변했습니다. 그 시절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꿈에 은주가 나타났습니다.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꽃을 팔며 웃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사랑합니다. 그녀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저도 알았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는 걸, 제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걸. 하지만 저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지 못한 채 그녀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고, 후회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 골목 모퉁이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갔더라면, 은주 씨, 라고 한 번만 불렀더라면,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더라면, 지금도 밤길을 걸을 때면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평행우주라는 게 있다면 그곳에 저는 용기를 냈을까요? 그곳에 저는 은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 세계에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심한 남자로 사랑을 말하지 못한 겁쟁이로 살아왔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제발 말하십시오. 오늘 당장 전화를 거십시오. 만나서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단 세 글자입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를 말하지 못해 평생 후회하며 사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상상합니다. 그날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은주가 돌아보며 웃어줬을까?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젠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저 이 늙은 남자의 후회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입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밤길을 걸으며 오늘도 저는 중얼거립니다. 은주 씨 사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